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틀란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또 금양체질 분들, 나머지 분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세스 윤 펄이라고 하는 분께서 마른 금양체질이 체중이 빠져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중이 빠지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체중이 어느 정도 어떻게 빠졌는지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빠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체중이 급하게 많이 빠져버렸는지 원인을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위장장애가 있어서 소화흡수에 문제가 있어도 체중이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생활들을 해서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체중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갑상선의 기능이 황진되어 버렸다가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질식은 꾸준히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질이 맞는지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혹시 급하게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져버렸다, 어떤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미세스 윤 펄님의 그 몸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감사그라시아라는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살이 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너무 마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체질식을 철저히 해보시기를 또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재미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체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이 점차 좀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아주 삐쩍 말랐던 분들이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정 체온에 가면 체중이 가면 좀 멈추는 그런 경향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소비하는 열량보다 남은 열량이 많으면 살은 일단 찌잖아요. 그렇죠? 이 감사그라시아님도 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질문이 좀 너무 심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영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과일 중에 감은 금양인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지요?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감은 금양 체질에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즐겨져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윤이라는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팔체질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에서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는 무가당 요구르트 경우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유익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금양 체질의 경우 유제품이 해롭다고 들었는데 무가당 요구르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설탕은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런데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아마 이 요구르트가 유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무가당이라 할지라도 유제품으로 만들었다면 저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제품으로 만든 무가당 요구르트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리계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며칠 전에 팔체질 한의원에서 금양체질을 진단받았고 대체로 금양체질 설명이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양체질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다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양체질은 내향적이라는데 저는 외향적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제 얘기, 내 자랑, 내 고민, 나에 대한 이슈 등 말하는 걸 좋아하고, MBTI 검사 결과도 ENFP로 나왔습니다. 가끔은 혼자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에너지를 상실해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야 기운이 나고요. 저를 감춘다기보다는 별거 아니어도 신나서 떠드는 편에 속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타고난 체질은 금양이 맞지만 후천적 요인으로 따로 성격만 금양과 다르게 변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금양 체질이 맞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양 체질이 맞다고 한다면 후천적으로 따로 성격만 금양과 다르게 변한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질적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금양 체질이다, 태어날 때 금양 체질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금양체질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혹은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성장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성향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좋아서 그대로 살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질 진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환경 혹은 성장 환경에 따라서 지금처럼의 행동 양상을 충분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체질 진단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해보시고 금양 체질이 맞다면 이런 부천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체질 진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원설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성인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양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세 군데 먹어봤는데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양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온통 빨갛고 화상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이를 먹은 뒤로 좀 나아졌는데요. 하루 3개씩 먹자니 힘드네요. 괜찮아서 소홀히 했더니 요즘 살살 올라와 붉은 기가 또 올라와요.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건지 화병인지 나이는 64세 골다공증이 있어서요. D2 천을 먹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안 좋다고 하시네요. 불면증도 있어요. 다트 체리 상추 감태를 먹고 있는데요. 잠은 그런 대로 잡니다. 비타민 D를 끊어야겠네요. 감태는 어떤지요? 나름 체질식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운 곳이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숨이 차고 구토를 합니다. 꼭 대답 좀 해주세요. 보조식품은 맥주, 효모, 스피루리나, 비타민 D, E, 콜라겐을 먹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트체리, 감태, 상추차를 먹고요. 아마씨를 먹는데 괜찮은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이 질문을 좀 종합을 해 보겠는데 이분은 금양체질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아토피가 있고 그리고 오이를 먹으면 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비타민 D를 복용을 하고 계시고 불면증, 더운 곳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숨이 차고 구토를 하시고 주, 효모, 스피루리나, 비타민 D, E, 콜라겐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체질식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체질이 정확한지 안 한지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만일에 금양 체질이 정확하게 맞다면 체질식과 함께 녹즙을 하루에 2-3잔 드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경 후에 64세 같으면 뭐 폐경하신 지 오래됐겠죠. 50대 전후로 주로 폐경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 폐경 후에 핫프레시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타입 2는 치킨에서 만들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금양 체질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멀티바이타민을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드시는데 피쉬 오일로 된 오메가3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를 드시고 녹즙을 하루에 한 3잔 전후를 마시게 되면 2잔에서 4잔 정도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건강을 좀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양체질로 넘어가게 될 텐데 목양체질의 그 리치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채식만 해서 내내 여드름이 나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온갖 대체의학 공부해서 제가 몸을 고쳤는데 녹용한제에 몸이 좋아졌습니다. 현미 식사할 때도 좋아졌고요. 지금은 갱년기라서 혈압이 높아서 영양제를 챙겨 먹었는데 오메가3를 며칠 먹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계속 잠이 와서 선생님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가 목양체질에 안 맞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메가3를 당연히 목양체질도 먹어야죠. 이를테면 오메가3를 먹으니까 피곤하고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목양체질이 맞는 것 같은데 목양체질이 피쉬 오일로 된 생선 오일로 된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목양체질에서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제품이라야만이 탈이 안 나고 괜찮은 거예요. 저도 수시로 오메가3를 먹는데 저는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를 그러니까 아침 점심 때 먹었으면 저녁에는 바로 설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제품으로 된 오메가3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리치맘님께서도 목양 체질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오메가3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강한자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2주 전 목양체질 미크세슬 같은 간장약은 먹어도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밀크셋을 중에서도 씨앗이나 뿌리로 만든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환자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밀크셋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제 환자가 목양체질이라면 뿌리라든지 씨앗으로 만든 그런 밀크셋을 제품들을 권유를 합니다. 참고 바라고요. 더인혜님께서 목양체질에 좋은 영양제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질문 주셨는데 멀티바이타민 첫 번째로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메가3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오메가3를 드시고 세 번째로 그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꾸준하게 복용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눈에 아주 스트롱한 영향을 주는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걸 따로 복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너럴리 일반적으로는 권유드린 대로 복합 비타민, 그 다음에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꼭 플렉시드 오일로 만든 오메가3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정도를 꾸준히 복용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에 있어서도 면역세포들의 한 80%는 장에 속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 인체의 기능적인 면에서 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우리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에 뇌에 공급되어지는 신경전달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장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있는데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을 좀 꾸준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훈의 집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목양체질입니다. 며칠 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장어, 우럭, 오징어, 이면수, 끼니태 돌아가며 먹었네요. 이러셨어요. 목양체질인데 며칠 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가 장어, 우럭, 오징어, 이면수, 끼니 때마다 그냥 생선, 오징어 이런 것들을 드셨다고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만 먹어도 굉장히 심한 탈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도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가 목양체질인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질식을 잘 하시던 분들은 몸에 안 맞는 게 딱 들어가면 금방 반응이 와요. 그래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훈의 집님께서도 체질식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또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분은 수험 체질인데 한국에 가서 이제 몸이 굉장히 여기서 좋았죠. 그래서 그냥 이제 부산이 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산물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올 때는 몸이 형편없어져서 온 거예요. 그냥 얼굴부터 시작해서 눈에 거의 고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치료하고 체질식 철저하고 그러니까 한 2, 3주 지나오니까 거의 회복을 시켰는데 체질식을 굉장히 잘 하시다가 어쩌다가 그냥 하루 이틀 2, 3일을 이렇게 먹었다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JH홍님께서 양방 쪽에선 육식을 많이 하면 신장에 무리,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양체질 육식 자도 해도 괜찮은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주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양을 적당히 드셔야 돼요. 자주 해도 되지만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한두 번은 꼭꼭 육식을 하는데 대신에 적정한 양만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체중도 붉게 되고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쥐를 예를 들게 되면 세 그룹의 실험을 해보면 A라고 하는 그룹의 쥐는 120% 정도를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그룹의 쥐들에게 한 100% 정도의 칼로리를 먹이고 C그룹의 쥐에는 70% 정도의 칼로리를 먹이게 되면 이 세 그룹의 쥐가 가장 오래 사는 쥐는 제일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 이 쥐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음식을 소식으로 우리가 하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도도도님께서 돼지고기 찬성질이라 한 달 2번 정도 먹으라 하던데 수육으로 먹으면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술 먹으면 2, 3일 피곤하던데 왜 그럴까요? 돼지고기는 분명히 찬성질이 맞아요. 돼지고기는 삶아도 구워도 이건 찬성질이에요. 목양체질일 경우에는 돼지고기는 먹을 수는 있지만 조금 많이 들어가면 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가 조금만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안 먹으려고 해요. 돼지고기는. 돼지고기가 찬 성질이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금만 먹어도
조금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탈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안 먹으려고 해요. 여기서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체질에 맞는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목양 체질을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체질 질문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